불안해지고 짜증이 많이 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 없는 불면도 생기기도 하고 몸이 붓기도 하는 프로게스테론 특유의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의 이런 주기별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희가 당분간은요 한 3주 정도 거쳐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제 환자 중에 70%가 사실은 여성이다 보니까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해, 갱년기든 갱년기 이후 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여성 호르몬 우세증도 많고 해서 오늘은 전반적인 여성 호르몬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의사생활 처음을 저는 미즈메디 병원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에서 주로 갱년기 또는 갱년기 전에 많은 질환들을 봤던 의사였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들까지 좀 총동원해서 최근에 호르몬에 대한 이슈들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파트는요, 여성 호르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조금은 재미없고 어려워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질환, 그리고 질환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성 호르몬에 대한 생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할 같아요. 본인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여자친구 또는 아내 또는 엄마 누구든지 주변에 다 여성들이 있을 텐데, 이제 특히 남자들은요, 요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여성들이 변해요. 주기에 따라서 어떤 주기?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해요. 주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리때가 있고, 생리로부터 대략 한 14일 정도 지나면 보통은 28일 주기 여성들은 배란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배란 전, 그리고 배란기, 또 배란부터 생리하기 직전까지 생리 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게 생리, 배란을 기준으로 배란 전 또는 배란 후 또는 생리 후, 생리 전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핵심은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여성들의 몸과 마음이 지배당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음 같은 경우는 생리 때 착 가라앉죠. 가라앉고 통증을 떠나서 생리 때 일하기 싫고 힘들고 굉장히 우울해지는 그런 생리 때 여성 호르몬이 최저로 떨어지는 기간 있고요. 배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임신을 준비하는 그 최고점을 향해서 굉장히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많이 증가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들이 이제 비로소 다시 활력이 생기고 이뻐져야죠. 그래야 수컷들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에스트로겐의 어떤 우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내 몸이, 특별히 자궁이 그리고 난소가 각각 여성 호르몬 임신 이런 것들 준비하는 단계가 배란이고요. 이제 특히 여성 호르몬이 최절정에 달했으면 이때부터는 몸은 재빨리 그 다음 준비, 즉 임신을 위한 준비로 돼요. 자궁의 많은 벽들이 두꺼워져야 되고 혈류량이 증가되는 그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짝꿍 호르몬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요. 배란을 시키고, 즉 난소를 분비시키고 남은 그런 조직을 황체라고 하는데, 이 황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요. 이 프로게스테론의 증가가 바로 배란부터 생리 전, 월경 전까지 쭉 있는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이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증가되는 어느 시점, 생리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다 해서 PMS라고 해요. 이 PMS 시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오히려 우세하면서, 왜냐하면 임신을 이제 준비하려고 모든 프로게스테론 효과들을 정점을 하다 보니까 에스트로겐과 달리 프로게스테론이 증가되면 불안해지고 짜증이 많이 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 없는 불면도 생기기도 하고 몸이 붓기도 하는 프로게스테론 특유의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몸이 깨달아요. 임신이 안 됐구나 하면서 착상을 위해서 충분히 키워놨던 자궁 내막들이 임신이 안 됐다는 여러 사인들이 오면서 급격히 탈락하는 것들, 자궁 내막이 바깥으로 탈락하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생리혈, 즉 월경인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몸은 반복하면서 여성 호르몬의 적어짐, 많아짐 또는 어떤 교차하면서 상대적 부족, 이런 것들이 몸을 지배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두 가지 호르몬을 좀 강조하려고 해요. 하나가 에스트로겐, 두 번째가 프로게스테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앞서 부신기능이라든지 기능의학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경로인데 너무 복잡하죠.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콜레스테롤부터 프레그네놀을 통해서 우리가 한쪽은 코티졸, 한쪽은 DHA,
근데 그 DHEA가 다시 남성 호르몬을 거쳐서 여성 호르몬을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할 부분들은, 그리고 3부에서도 제가 여성 호르몬 우세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대사를 이끌고 있는 효소가 중요해요. 엔자임이라고 하죠. CYP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를 보여주는 이유가 딱 19년 전, 거의 20년 전에 제가 미지메디 병원 시절에 코엑스에서 심포지움을 제가 주도해서 개최를 해요. 영양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해외에서 석학도 모시고 30대 초반에 제가 큰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약물 유전체 가지고 해야겠다. 특별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유전체 공부를 제가 그때 20년 전에 하면서 봤던 논문들이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여성 호르몬의 대사와 관련해서 그 효소, CYP라고 하는 효소의 사람마다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유방암으로 젊은 삶에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생리통이 심하기도 하고, 누구는 자궁에 질환이 있고. 그러니까 복골복이죠. 누구는 에스트로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프로게스테론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저는 유전체 통해서 봤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도 생리통이 심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유방에 젊었을 때부터 멍울이 있거나 심지어 암이 있는 이 모든 개인차가 바로 이 여성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과 여러 가지 호르몬의 대사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강의의 일맥적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처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뒤에서 나올 겁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또는 에스트로겐에서 혈중에 존재하는 것을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데요. E2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생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콜레스테롤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같은 구조예요. 물론 중간에 남성 호르몬도 있고 코르티졸도 있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 호르몬의 생학적 구조는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에스트라디올 또는 에스트로겐인데, 에스트로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배란 전까지 분비를 많이 촉진시키면서, 예를 들면요,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는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방 같은 경우도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몸의 전반적인 바디 쉐입도 여성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혈류학적으로도 자궁 내막에 흐르는 그런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도 역할을 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뇌기능 쪽에서는 여성 호르몬은 사람을 약간 흥분시키고 사람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그런 여성 호르몬의 그런 역할이 있어요. 반면 프로게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의 한 종류지만, 여성 호르몬이 막 앞서 나갈 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유방 같은 세포 단위에서 여성 호르몬은 세포의 증식을,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자궁과 자궁 경부 쪽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성관계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궁 경부 쪽의 점막의 윤활은 줄어들고, 반면 자궁 내막 쪽의 윤활은 증가시켜서 착상시키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관계 이후에 준비한 호르몬, 더 이상 이제 관계하지 말고 이제는 아기를 준비하는 그런 관계에서 프로게스테론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방이 커질 필요는 없죠. 젖을 먹일 준비해야 되니까 U2가 커진다든지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잠깐 좀 볼게요. 앞서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여성성을 증가시켜서 이성을 유혹시키죠. 그리고 배란을 시키고 성교를 갖게 만드는 가정 속에서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신감을 넘치게 해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아피타이트, 식욕도 억제시키면서 에너지를 넘치게 만드는 그런 활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갖다 주는 식이고요. 상대적으로 체온도 증가하고 또 대사도 활발하게 만들고 식욕도 증가하면서 제2의 생명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에너자이틱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반면에, 즉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최고치로 하는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은 엄마로서의 준비를 최대한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의 이런 주기별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10대부터 처음 초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에스트라디올이 먼저 분비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은 그 당시에는 임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임신 호르몬들은
좀 천천히 10대 후반부터 이제 증가하고, 즉 청소년기나 여성 20대 중반까지는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져요. 그러나 이제는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동일하게 둘 다 최고치 하다가 점점 30대, 40대, 50대 되면서 두 호르몬이 줄어드는 폐경을 향해서 가고 돼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폐경이 보통 49세, 50세 전후에 일어나는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프로게스테론이 급감해요. 여전히 우리 몸은 뼈에도 그렇고 여성의 몸 전체에는 에스트로겐이 필요하지만 임신과 관련된 프로게스테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 폐경 때는 급감화예요. 자세히 보시면 에스트로겐도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폐경 직후 또는 50대 중반, 60대까지는 한동안은 에스트로겐이 우세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또 폐경 직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은 나중에 여성 호르몬 우세증이 왜 양쪽에서 이슈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임신 중에는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해서 이제 임신을 알리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주수 후반에는 실제 아이가 자라는 자궁 안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임신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수십 배 정도 많이 분비되는 시기가 있고, 임신 후반부에는 특징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다소 어렵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그런 정의, 역할, 그리고 임신 주기별로 또는 생애 주기별로 어떤 차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는 저희가 갱년기와 관련된 것들을 좀 할 거예요. 갱년기의 호르몬적인 치료와 더 중요한 것은 비호르몬적인 치료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